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인텔 파운드리가 이 젠슨항의 립 서비스에도 무너지고 있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대만에서 젠슨항이 인텔의 파운드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인텔 파운드리를 테스트해 보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결과가 좋다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인텔의 그 긍정적인 멘트를 한 것이지만 이 포멀한 행사에서 이 정도 발언에 너무 무게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인텔이 최근 그 퀄컴 테슬라 등과 칩 생산 논의를 했다가 모두 접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소식도 나왔습니다. 이 퀄컴의 경우는 인텔이 자신이 요구하는 수준을 맞춰주지 못하는 데 실망했다는 얘기가 나왔고, 이 테슬라도 삼성 TSMC에게는 제공받을 수 있었던 설계와 관련한 도움을 인텔이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데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는 자세한 배경도 곁들인 소식이었습니다. 이 반도체 시장은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우 보수적인 시장입니다. 단 하나의 결함도 용납되지 않기에 칩 검수도 샘플링 검수가 아니라 전수 검사가 기본일 정도입니다. 칩의 제작 파트너를 바꾸는 것은 칩의 오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파운드를 교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텔이 기술적으로도 서비스적으로도 삼성 TSMC보다 못하다면 굳이 파운드리 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젠슨항의 립 서비스는 그야말로 인텔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한 그 멘트에 가깝다는 게 이 퀄컴 테슬라를 통해 입증됐다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디테일에서 승부가 갈리는 게 테크의 세계입니다. 파운드리에서만큼은 초심자에 불과한 인텔에게 디테일을 기대하기는 지금으로서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사실 인텔이 파운드리 진출을 선언하는 과정도 복귀해 보면 미국 정부의 입김과 인텔의 전략적 선택이 자리했던 게 사실입니다. 미국 내에서 반도체 제조 공장을 만들고 말겠다는 미국 정부의 그런 강한 압박, 강한 요구와 정부 보조금을 타내려는 인텔의 의도가 교집합처럼 만나서 파운드리 진출 선언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그만큼 파운드리에서 인텔의 입지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게 냉정한 평가라고 봅니다. 사실 인텔이 파운드리를 한다는 얘기는 자신의 독점 IP인 x86 CPU IP를 오픈해서 고객인 팹리스가 쉽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과 함께 자신의 팹에 그 ARM IP, 리스크5 등과 같은 다른 팹리스들이 사용하고 있는 IP를 테스트해서 심어 놓아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이 파운드리 사업을 위해서 이전에는 자신의 칩만 설계해서 이 폐쇄적으로 운영해서 만들었던 것을 자신의 IP뿐만 아니라 타인의 IP까지 포함해서 유연하게 표준화해서 오픈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인텔의 그 X86 같은 경우는 인텔만이 폐쇄적으로 사용해 왔던 IP입니다. 다른 팹리스가 못 썼다는 얘기죠. 그 ARM IP처럼 애초부터 오픈됐던 IP가 아니기 때문에 그 팹리스 입장에서는 설계에 활용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X86 IP를 공개하더라도 그것에 관심을 보일 팹리스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그 인텔로서는 삼성 TSMC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IP 소유업체와 협력해서 다른 기술에 대한 설계 키트와 도구를 제공해야 합니다. 인텔로서는 자체 IP 외에도 지원되는 다른 IP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래서 최근 인텔이 리스크5 등의 지원을 크게 늘리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텔의 파운드리 관련 행보도 많았었는데요. 이 크게는 M&A, 그리고 유능한 전문가 연입, 그리고 자신의 설계 IP인 X86 이외의 다른 IP 업체와 협업 등 세 갈래로 인텔의 행보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고객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후발주자로서 아직 인텔의 파운드리 기반 자체가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빨리 프레임을 구축하고 살을 붙여야 하는 단계입니다. 이 구체적으로 보면 M&A와 관련해서는 지난해인 2022년 초에 이스라엘 파운드리 그 타워 세미컨덕터 인수를 발표했었습니다. 이 타워 세미컨덕터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1.9% 정도에 불과한 마이너 파운드리입니다. 12인치 웨이퍼도 만들지만 대부분 8인치 웨이퍼로 45나노에서 200나노대 칩을 만들기 때문에 인류 파운드리는 절대 아니죠. 인텔 입장에서는 전력관리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등을 원하는 고객을 잡고 이런 칩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칩 생산을 위해서 8인치 팹 기반 제조업체를 사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당장 고객 확보가 시급한 게 인텔입니다. 지난해 여름께는 인텔이 그 미디어텍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만의 자중질환이라는 소식으로 이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미디어텍이 인텔 파운드리에서 16나노 칩을 만들기로 했다는 것이죠. 대만 팹리스인 미디어텍 입장에서는
현재 칩 대부분을 같은 대만 파운드리인 TSMC에서 만들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에서 생산 능력을 추가해서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었던 찰나에 인텔이 레이더에 들어온 것입니다. 당시 외신에서는 인텔이 16나노 공정에서 미디어텍의 칩을 올해인 2023년 상반기에 양산할 수 있다고 관측했었지만 아직 인텔 파운드리가 미디어텍의 미디어텍의 그 AP를 16나노에서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16나노면 신공정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공정이죠. 그런데도 인텔이 아직 그 정도를 수용하기도 만만치 않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인텔은 파운드리에서는 초보고 역량이 많이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실제 인텔 파운드리가 만드는 칩과 고객 리스트도 매우 한정적인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인텔이 확보한 주요 고객사로는 미디어텍 정도만을 꼽을 수 있는데 그리고 미국 정부 간주도의 칩을 만드는 그 팹리스 정도입니다. 이 미디어텍 같은 경우에 미디어텍 칩을 만든다고는 하지만 기술력이 낮은 스마트 TV와 와이파이 모듈용 칩 정도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텔의 고객 중 주의 깊게 봐야 할 곳이 또 있긴 있는데요. 올 여름에 사이5 프로세서를 내놓는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는데 실제 인텔이 이 칩을 만들어낼지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이 사이5는 미국의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인데요. 오픈소스 플랫폼인 리스크5 기반 업체입니다. 한마디로 인텔이 리스크5 기반 SoC를 내놓는다는 것인데요. 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를 둘 만한 뉴스입니다. 일단 인텔은 그간 자신의 그 X86 기반 프로세서만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인텔이 파운드리에 참전하겠다고 선언했고 이번에는 그 X86이 아닌 리스크5 기반 IP를 활용해서 처음으로 다른 팹리스의 프로세서를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이5 프로세서의 적용 노드도 이 4나노로 알려져 있어서 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인텔 4나노면 올 하반기에 양산되는 14세대 CPU인 메테오레이크라고도 불립니다. 메테오레이크 CPU와 적용 노드가 같습니다. 이 미티어레이크 같은 경우는 4개의 타일로 구성되는데요. 이 CPU 타일만 인텔 4나노에서 만들고 나머지 타일은 TSMC 5나노, 6나노에서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런 만큼 인텔이 진짜 사이5 프로세서를 만들고 그리고 올 여름에 이 4나노 칩을 내놓을 수만 있다면 정말 인텔 파운드리의 그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이유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텔은 현재 파운드리에서 지지부진 그 자체인데요. 갤싱어도 아마 위기감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년이 지났지만 파운드리 분야에서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인텔은 그간 그 개발자 중심, 공급자 중심 업체로 반도체 시장에서 군림해 왔습니다. 그런데 파운드리는 서비스 업종입니다. 인텔의 조직 문화가 서비스 업종인 파운드리와 거리가 멀다 보니 성공이 쉽지 않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그런 전문가 진단과 맞게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IP에 대한 고민과 같은 그 팹리스 고객을 가려운 곳을 파운드리는 긁어줄 있어야 되는데 인텔은 그런 점에 취약합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가 자신의 설계 관련 질의에 충실히 좋은 정보를 제공했었는데 인텔은 그게 안 된다는 이유로 인텔과의 칩 제작과 관련한 논의를 접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파운드리를 분사했지만 인류 엔지니어나 기술자들은 아마도 인텔 내부에서는 파운드리를 꺼릴 것으로 봅니다. 파운드리 문화와는 거리가 있는 인텔이기 때문에 인텔 내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아마 CPU, 프로세서 설계나 제작 파트에 있기를 바라지 파운드리에서 일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 어찌됐든 팹리스 입장에서는 여건만 된다면 파운드리끼리 가격 경쟁을 시켜서 듀얼 파운드 전략으로 가는 게 여러모로 이점이 큽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인텔의 발전 가능성은 인텔의 기술력만 담보된다면 있는 것이죠. 이 팹리스로서는 빡빡하고 값비싼 TSMC 라인 운영의 모든 것을 걸어서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삼성이나 인텔로 자신의 사업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미디어 칩 물량이 폭발하고 있고 애플은 TSMC 라인을 단단히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MD, 퀄컴 등과 같은 팹리스들은 TSMC를 벗어나 삼성 등의 물량을 일부 줄 수 있을지가 관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부진한 인텔이 거대 팹리스의 초도 물량을 조금씩 유치할 수 있을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전력 그리고 소식으로 봐서는 TSMC의 라이벌은 삼성이지 절대 인텔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